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상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131번부터 14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곧바로 13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직선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A,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점 P가 지금 A, B가 점 A에서부터 직선을 따라서 점 B까지 움직이게 됐을 때 다음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B까지 이동하는 중이겠고요. 그때 이 녀석의 좌표는 A, B입니다. 그런데 A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뭔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어서 그 후에는 그 2차식을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구하는 식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저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B라는 녀석을 4A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은 B를 4A로 바꿔서 이걸 갖다가 32A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쨌든 관계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점 P라는 녀석이 현재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니 당연하게도 이 P의 점을 갖다가 이 1차식에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저 식 자체가 B는 마이너스 4분의 1A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B와 A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구하고자 했던 A제곱 플러스 8B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꿉니다. 자, 현재 8B가 있으니까요. 요거 양변에 8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8 곱해주시면 8B의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B 너 나와 대신에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겠고,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갖다가 내가 별이라고 두시게 되면은 별의 최소값 구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함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값이 지금 이걸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두근의 합은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녀석의 절반 1이 바로 꼭지점의 가로의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A가 1인 거예요. 그러면 A가 1일 때가 가장 최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에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요게 7이 나오게 되면서 최소값은 7이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은 여러분들 A가 1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때 최소값을 가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점 P가 움직이는 거는 여기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입니다. A 값이 될 수 있는 게 우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B까지 이동하는 건데, 자, B의 좌표는 4,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움직일 수 있는 건 0부터 4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함수도 사실 전부 다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0부터 4까지 생각했던 거였고, 그리고 0일 때는 이 왼쪽, 4일 때는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일 때가 가장 최소였던 게 맞네요. 됐었나요? 이렇게 검증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1일 때가 최소값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됐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나와 있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이 있다. 그 직선 두 개에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이 보이네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은 X축의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은 각각 L1, L2 위에 있다. 그랬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식으로 만들고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차식이겠죠. 2차식만 만들어 놓고 그 후엔 또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만 구하면 될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식 구하려고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하기에는 우선은 좌표를 조금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왼쪽 꼭지점, 자,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모르니까는 T라고 둘까요? T라고 두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의 좌표는 A 플러스 T가 될 거인 건 됐습니까? 되셨나요? 그 후에 어쨌든 저는 이 높이도 조금 표시를 해야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생각해 봅니다. A일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자, 그때는 L1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X 좌표에다가 A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좌표에 A 집어넣으시면요, L1에다가 A 집어넣습니다. 2A-Y 플러스 1은 0일 겁니다. 자, 따라서 Y의 값은 2A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가 2A 플러스 1이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a 플러스 t를 대입하더라도 네, 자, 똑같은 y좌표를 값을 갖게 될 텐데 이번에는 이 점은 L2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에다가 a 플러스 t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더하기 y 더하기 y 마이너스 4가 0이 나온다.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플러스 4.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 두 값이 서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를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t 플러스 4와 같다. 따라서 t의 값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제 요 가로의 길이는 자체는 이제 t라고 쓰지 않아도 되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었던 겁니다. t였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a 플러스 1입니다. 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2a 플러스 1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곱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겠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리고 2a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양변에 곱해가지고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두시고서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1 돼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3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2차 함수는 우선은 미로볼로긴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근의 합처럼 생각하십시다. 자, 이걸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시게 되면은 두근의 합은 요 안에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a의 값이 4분의 1일 때가 바로 대칭이 되겠죠. 대칭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a가 4분의 1일 때가 그때가 비로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a가 4분의 1일 수 있나요? 네, a 4분의 1일 수 있습니다. 지금 a라는 녀석이 양수이면 되잖아요. 자, 또 엄밀하게 가자면 a 값이 될 수 없는 거는 자, 요 교점보다는 어쨌든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까지 사실은 찾긴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자고 해봅시다. 네,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의 교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그냥 더해보겠습니다. 연립해서 더해주시게 되면 얘는 3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따라서 x의 값은 1이 나오게 되네요. 이 교점의 좌표는 일단 1, 뭐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값은 1보단 작아야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여기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a가 4분의 1일 때가 최대인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가 4분의 1일 때 최대니까 최대 값까지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 a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16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3 밖으로 두시고서요 8분의 1인데 뒤에 있던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까지 있으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9 그래서 곱해주시면 8분의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나오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133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이 문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읽어보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다 읽으셨습니까?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S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S2, 여기 있는 삼각형은 S3, 그리고 S4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다음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S1, S2, S3, S4를 다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넣어가지고 뭐 제곱해서 계산하시면은 2차식이 나오겠고 그 2차식은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최대값, 최소값 뭐 그 구하면 되겠고 자, 그게 다이긴 한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사실 S1부터 S4까지 다 구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느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S1의 넓이를 하나 구해보는 겁니다. 자,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가 높이 K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건데 가로의 길이는 이 점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점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로의 길이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가로의 길이는 현재 1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2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 각도 초록색을 하나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각도를 갖다가 제가 뭐 t라고 두게 되면은 당연히 평행한 상황에서 동의각 여기도 각도가 여전히 t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t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곡지각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현재 이 큰 삼각형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현재 이 t는 탄젠트 값이 1분의 2로 이제 비율이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조만한 삼각형에서도 1대 2의 비를 갖고 있어야만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하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을 제가 갖고 오시면은 현재 높이가 k인 상황에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일 거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요거 대 요거도 1대 2의 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1 k가 되어야만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하니 결국 내가 알고자 했던 이 S1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K 곱하기 높이만 하셔서 그래서 4분의 1 K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번엔 S2를 구해보겠습니다. S2의 넓이는 정확하게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S1의 넓이만 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1, 높이가 k이기 때문에 저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k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S1의 넓이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S2의 넓이는 k에서 S1의 넓이만 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지금 현재 S3의 넓이는 전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진 삼각형에서 S2의 넓이만 빼면 됩니다. 그러므로 S3의 넓이는 여기는 이 초록색 거대한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1, 세로 2이기 때문에 넓이가 1짜리인 삼각형인 거고요. 거기에서 S2만큼 빼줍니다. 그러면 이게 S3의 넓이가 돼요. 마지막으로 S4의 넓이는 이번엔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C까지의 길이가 원점에서부터 여기 길이가 1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인 것도 보이십니까? 높이가 1인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S1의 넓이만 빼주시면 그게 S4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다 지금 S1부터 S4까지 S1 아니면 S2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해 보시면은 S4, S3, S2 그리고 S1만 유일하게 이렇게 4분의 1 K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좀 축소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S1-S3의 제곱 더하기 S2-S4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S1 그리고 S3라고 하는 거는 1-S2인데 1-S2라는 것도 S2가 K-S1이니까 1-K 플러스 S1이 될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1 플러스 K-S1 그거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S2는 또 K-S1 그리고 마이너스 S4인데요. 그러면 S4는 또 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1의 제곱. 그래 주시게 되면요 S1이 서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게 되는 건 결국 K-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K-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기하시게 되면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계산하시게 되면은 2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겠고요. 그리고 두근의 합이 2분의 3이니까 그 녀석의 절반 4분의 3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K좌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K는 0부터 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Y는 K가 0과 1 사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K 값이. 그러하므로 K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분의 3일 때가 최소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만 K에다가 대입해서 최소값 구하겠습니다. 2 곱하기 16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5가 되겠고요. 얘는 계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8분의 10이니까 정답은 8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 1번 나오겠습니다. 13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13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다.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식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보고 식을 찾아봐라. 그리고 저 식은 2차 식일 거라는 것도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에 갖다가 내가 A, B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높이는 여기 0부터 C까지의 거리인데 거기다가 높이 이 녀석의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 뿐이고 현재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와 있는데 C라는 녀석은 어쨌든 2차 함수의 Y절편에 해당하는 점이기 때문에 C의 좌표는 0,
3a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x에다가 0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곧바로 3a 플러스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a, b의 길이를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갈 건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3a 플러스 3이 있죠. 자, 근데 a랑 b라는 녀석은 현재 x축과의 교점입니다. 그러므로 x축, 즉 y는 0과 서로 연립을 시켜주셔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3으로 묶어서 a 플러스 1, 는 0이다 라고 연립이 되겠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식에서 실근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실근 x값을 찾게 되면 그 실근 x값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였어요. 그러면 이 a의 좌표가 알파, b의 좌표가 베타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를 곧바로 해보시게 되면요, 얘는 x-3 그리고 x-a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x값 중에 하나는 3이겠고요, 하나는 a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누가 3이고 누가 a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a의 값이 0과 2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3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하므로 결국 둘 중에서 큰 값은 3이었으니까 여기 b의 x좌표가 3, a의 x좌표가 a 플러스 1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해주시게 되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2-a가 되겠습니다. 2-a만 또 여기다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2-a가 되겠고요.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2분의, 자 여기 있는 거 3 빼오겠습니다. 2분의 3 해놓고 2-a 곱하기 a 플러스 1 하겠습니다. 밑에 지워주시고서, 자, 마저 식 전개하시면요,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그냥 빨리 얼른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해보시게 되면요, 두근의 합은 1이니까 자, 그 녀석의 절반 a가 2분의 1일 때가 바로 저걸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의 꼭지점의 가로의 좌표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a가 2분의 1일 때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그냥 곧바로 대입해 보시게 되면요,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입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 2 더하니까 4분의 9가 되겠다. 그럼 얘는 8분의 27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최대값이 8분의 27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두 번째 풀이도 하나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2차 함수와 그리고 x축을 연립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그리고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이라고 연립을 한 상태로 둔 겁니다. 이 연립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제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a, b라는 건 뭐예요? 그쵸? 두 근의 차입니다. 그러면 두 근의 차 공식을 또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두 근을 구하셔서 근 구해보시게 되면요, x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요,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로 두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x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하나랑요,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2 루트 뭐시기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2도 제외시켜 주시면 결국 두 근의 차는 루트 안에 있는 거 전개한 거랑 똑같겠죠. 되시겠습니까? 계산도 한번 해드릴까요? 계산 한번 해보면 루트 해놓고서 안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a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그냥 제곱을 없애주시면 안 되겠고, 꼭 a 마이너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a가 현재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다 보니까 얘가 음수가예요. 음수면 제 제곱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은 2-a가 되고요. 되셨나요? 자, 이게 바로 A와 B의 길이였다. 다음에 135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고정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깨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도 혹시 안 읽어보셨다면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다 읽으셨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이러합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A가 있었어요. 자, 근데 A에서 Y축에 수평하게 선 하나 그었을
그었을 때 그 선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을 갖다가 저는 B라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그 직선을 그었을 때 또 한 번 2차 함수랑 만나게 되는 점을 C라 두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C에서 Y축에 평행하게 또 A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긋다 보면은 또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교점을 갖다가 우리는 D라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는 지금 만들어진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둘레 구하려고 하면 되니까 우선 A의 좌표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 가로축이 t 그리고 세로축의 좌표가 10-t라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좌표는 우선 가로축이 t일 테니까 t, 요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2차 함수에다 t 대입해 주시면요 이때의 y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시나요? 그 후에 이제 C의 좌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B에서부터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만나게 된 점을 갖다 C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 2차 함수가 현재 두근의 합이 11. 그러면 그 녀석의 절반, 그렇죠? 2분의 11에 대해서 현재 대칭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B랑 C는 2분의 11에서 각각 일정한 거리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B의 좌표는 2분의 11에서 얼마만큼 빠진 거겠고, 또 C의 좌표는 2분의 11에서 일정한 세모만큼 뒤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뒤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어떤 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B의 좌표랑 그리고 C의 X좌표를 더하게 됐을 때, 즉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쵸? 11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C의 X좌표를 아직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T와 네모를 더해 주시게 되면은 그 값은 11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모의 값은, 내가 찾고 있던 네모의 값은 11-t였다라는 거. 이렇게 이 좌표를 11-t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직사각형은 이상하게 그렸네. 이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시면 되니까요 11-2t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를 구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y좌표에서 여기 있는 y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플러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옮겨와서 그럼 둘레까지도 구해보시게 되면요 2배 해놓고서 이 둘을 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둘을 합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럼 얘의 최대값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대칭 축은 두근의 합이 10이니까 t가 5일 때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5일 때가 가장 최대일 겁니다. t는 2부터 10까지 가능하니까 5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t에다가 5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5 플러스 50 마이너스 9가 되겠고, 계산 마저 해주시게 되면 얘는 3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32예요. 그리고서 이제 선택지를 봤는데 어머나 답이 없어요. 32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제 오류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여러분들이 오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했느냐? 지금 이쪽에 있는 걸 t라고 놨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애를 11-t라고 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A가 이 A라는 점이 이 2분의 1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생각했어야 했느냐? 바로 여기 있는 2분의 11을 기준으로 A의 점이 여기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로 Y축에 평행한 선 그려, 그리고 여기도 선 그려, 선 그려. 똑같이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A, B, C, D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서 A의 좌표는 어쨌든 내가 T라 두기로 했으니까 T가 되겠고요. 그때 Y좌표는 10-T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좌표도 여전히 T일 때 그 Y좌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그리고 C의 좌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네모와 T를 더했을 때 요거의 2배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1-T였던 것도 변함은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도 둘레를 내가 구해볼 건데, 이때의 둘레는 어쨌든 가로의 길이는 이젠 t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자 2t-11이 나오겠고요. 높이는 여전히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자
직사각형 가져와가지고 직사각형의 이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아니지, 12t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가로의 길이는 근데 2t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둘레를 구해보시게 되면요, 둘레는 2배 해놓고 이 둘을 더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4t 그리고 마이너스 31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차함수가 두 근의 합이 현재 14가 나오기 때문에 그 녀석의 절반 t가 7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질 테고요. 자, t에다가 7 대입해 주시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9 플러스, 자, 얘는 98 마이너스 3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0이 되면서 플러스 18이 되고 이 값은 3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36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분의 11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136번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신기한 기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으면 되는 거였어. 세상에. 네, 왜 이걸 안 쓰고 있었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현재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여기 나와 있는 AQ의 제곱, BQ의 제곱, CQ의 제곱, 저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표시해 보시게 되면 AQ 그리고 BQ 그리고 CQ, 그 다음에 정삼각형에서 현재 BC의 중점에다가 저 P를 이렇게 선을 내렸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하게도 정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혹은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무조건 수직이 될 겁니다. 이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AP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요 Q랑 P의 길이를 갖다가 X라고 한다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AQ의 길이의 제곱부터 구해야 되는데, AQ의 길이는 전체 길이에서 X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삼각형에서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삼각형 보시면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2야.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이는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체 높이는 루트 3이었던 거고요. 거기서 x만큼 빼는 게 이게 AQ의 길이겠고, 그걸 제곱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곱하시면 됩니다. 제곱하시게 되면은 순서만 바꿔서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Q. 자,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BQ의 길이나 QC의 길이나 CQ의 길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굳이 얘네 둘을 따로따로 구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구한 다음에 2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BQ의 길이를 먼저 구해서 제곱하겠습니다. 자, BQ의 길이의 제곱은 여러분들 여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2짜리 내니까 당연히 그 녀석의 반토막은 길이가 1짜리일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BQ의 제곱은 1 더하기 x 제곱일 겁니다. 1의 제곱 더하기 x 제곱. 그거를 2배만 해주면 될 테니까 그거 2배 합니다. 그러면은 2x 제곱 더하기 2입니다. 이 둘을 더한 거에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더해봅니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5가 나오겠고, 요거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처럼 생각하시면은 두근의 합은 3분의 2 루트 3입니다. 그 녀석의 절반이니까 3분의 루트 3이겠네요. 3분의 루트 3일 때 가장 최소일 테니까 3분의 루트 3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아니지, 이거 대입하시게 되면은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그래서 1이네. 1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마저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하니까 x값이 3분의 루트 3일 때 최소값으로 4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m이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a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a분의 m을 하기로 했습니다. a분의 m은 그냥 m 곱하기 a분의 1을 한 거니까 4 곱하기 3분의 루트 3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거 역수 취해주시면 루트 3이었겠죠. 그래서 4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7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복사하고 붙여넣고, 진짜 편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 원의 둘레의 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이제 특수한 상황을 줬네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게 언제가 최대가 되겠느냐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 삼각형이 여전히 또 정삼각형인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정삼각형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각도도 알려준 거죠. 여기가 60도라는 걸. 자, 그러므로 제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요 B2의 길이를 갖다가 뭐 K라고 두게 되면은 그럼 당연하게도 요 D2의 길이는 루트 3K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1대 루트 3이어야 되니까.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는 정삼각형이고 여기 안에서 직사각형을 그린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나 서로 합동입니다. 60도. 그러므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도 K가 나오게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EF의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전체 20의 길이에서 2K만큼 빼준 게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간단히 표현하자고 한다면 높이는 루트 3K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가로의 길이는 20-2K였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루트 3K 그리고 20-2K가 되겠고 2만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럼 2루트 3 그 다음에 K는 또 집어넣어주자. 그러면 얘가 10K-K 제곱이 돼요. 안에 있는 것만 보시게 되면요, 얘도 K에 관한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위로 볼록이 2차 함수겠고요. 그 다음에 K의 값이 두근의 합이 10이 나오니까 그 녀석의 절반 K가 5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최대값을 지금 원하는 건 아니니까 따로 구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제가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전에 K라고 두었던 그 자리에다가만 5라고 숫자를 대체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5루트 3이었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길이는 10이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풀이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내저번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 딱히 뭐 생각나는 거 없으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5 플러스 5 루트 3 된다라는 거. 삼각형의 넓이도 심지어 구할 수 있어요. 얘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가 25 루트 3이고 이거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요 값이 2분의 1 곱하기 25 루트 3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서로 사라지겠고요. 여기 뒤에 있는 값이 25 루트 3이었다. 등식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정리 좀 하겠습니다. R 곱하기 15 플러스 5 루트 3은 25 루트 3이다. 그러면 양변에 우선 5로 나눠준 다음에 그 후에 3 플러스 루트 3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R의 값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5 루트 3 나옵니다. 여기다가 켤레만 다 위아래에다가 곱해줄게요. 그래 주시면 9 마이너스 3분의 여기도 15 루트 3 마이너스 15가 나오겠고 9 마이너스 3은 6. 그 다음에 약분도 3으로 약분 한 번만 하시면은요 여기 2, 5, 5입니다. 자, 그러하니 반지름의 값은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5였던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둘레였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r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파이까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 주시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둘레의 길이는 5 루트 3 마이너스 5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현재 지금 문제에서 p 루트 3 플러스 q 파이라고 뒀어요. 자, 그러하니 p의 값은 5, q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 둘을 제곱해서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둘의 제곱의 합은 결국 25 더하기 25가 되면서 50이 나오겠습니다. 정답 5번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38번입니다. 이제 새로운 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개념을 꼭 잘 알아두세요. 개념 한번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y는 0이라고 하는 여기 뭐예요? x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둘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교점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아니면 교점의 좌표를 아니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얘 둘을 그려가지고 이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 fx를 그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을 연립합니다. 연립해서 여기서 연립 방정식 fx는 0을 만들어주고 그 후에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찾아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정식이 실근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점도 2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근이 만약에 1개 있어요. 그럼 교점도 1개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교점의 좌표가 너무 알고 싶어. 그러시면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 즉 x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그 x 값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었었죠.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함수가 꼭 이제 fx랑 x축일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함수일 수도 있겠죠. y는 gx. 그 둘의 교점의 개수 알고 싶고 교점의 x좌표 알고 싶어? 자, 그러면 그 둘을 뭐 하세요? 네, 연립하세요. 연립하신 다음에 연립 방정식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의 실근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138번 보겠습니다. 현재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로 얘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둘이 접한대요, 서로. 자, 접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교점이 한 개야. 그럼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느냐? 얘를 연립해가지고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의 실근의 개수도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판별식는 0 하고서 이제 가버리는데 왜 판별식 써?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방법만 외우게 되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 좀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근이 한 개가 되도록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 몇 차 방정식이야? 그쵸?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은 실근 빨리 알아내는 판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네, 판별식인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특정, 한정으로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 있겠고, 실근이 한 개가 나오려면은 네, 판별식이 0이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 판별식 0 되도록 해봅시다. 자, 짝수 판별식 쓰시면 되니까요. 4분의 d는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4, 그리고 마이너스 a 하시고 그게 0 나오면 되니까요. 따라서 a의 값은 4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평면에서 직선이랑 2차 함수 등장인물이 둘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둘을 다 써놨는데 이 두 녀석이 서로 어쨌든 접했으면 좋겠답니다. 자, 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네, 교점이 몇 개? 한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접하도록 하시려면은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직접 그려가지고 교점이 한 개 되려면 m이 뭐여야 된다. 그리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위에서 아래를 이제 뺐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서 연립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m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식정리 좀만 하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 더하기 4는 0이다. 자,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얘도 실근이 한 개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몇 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 그러하니 실근이 하나 되게끔 만들려면 판별식이 여기서는 그냥 판별식을 써야겠네요. 판별식의 값이 0이 나오면 되니까 판별식 써보시면은 1-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그 값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m의 제곱이 16이면 되니까 1-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즉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었거나 혹은 5이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양수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네, 정답은 3번 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40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140번 보겠습니다. 지금 점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고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선을 이번에 우리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m 해놓고 x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0이니까 0은 생략하겠습니다. 즉 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번에 곡선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둘이 접한다 라고 했으니 교점이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즉 연립을 하게 됐을 때, 즉 아래에서 위로 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 그리고 4 마이너스 m은 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판별식이 0이 나와야지 실근이 한 개일 테니까, 자, 판별식 해보시게 되면요 1-m의 전체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4 마이너스 m, 이게 는 0이다. 자, 그러면 식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4m은 0입니다. 그래서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5는 0이에요.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요 m 플러스 5 그리고 m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m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3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지금 양수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m의 값은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문제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거는 방법 하나만 좀 잘 외워두시고서 나중에 적용하는데 술술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141번부터 150번까지 또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